밤에 이제 봉화소에 봉화불을 올렸습니다. 그것을 본 제후들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득달같이 몰려들어왔습니다. 와서 보니까 궁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고, 그리고 유왕과 그 포우가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거든요.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. 이것을 본 제후들은 아주 기가 막혔어요. 이 제후들이 이렇게 조롱할 수 있을까? 응?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기들을 둘둘 말아가지고 수레에 싣고 이제 뒤들어갔습니다. 그 2층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포사가 그때 마치 손뼉을 치면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. 그 모습을 보고. 그러니까 유왕은 소원을 푼 것이죠. 마치 하늘에서 별을 딴 듯이 그런 기쁜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러한 웃음을 웃었던 그 과보가 끔찍했습니다. 뒤에 진짜로 그 적군들이 침입을 해서 봉화소에다 봉화불을 올렸는데 제후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유왕은 적군의 칼날에 목이 댕강 떨어지고, 그리고 포사는 잡히면 수문을 당할 것 같으니까 비단핀에 목을 매달아서 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나라가 망했지, 그 죽음을 맞이했지,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. 이러한 결과가 뭡니까? 웃음의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춘추 전국시에 그 소위 그 양사라고 하는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. 양사라고 하는 것은 세도가들이 식객들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문화에 식객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명성과 그 사람의 세력, 이런 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. 그때에 그 평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, 이 사람 문화에는 무려 3,0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평원군에게는 애첩이 하나 있었습니다. 이 애첩이 어느 여름날 2층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, 마침 저쪽에서 행인 하나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 행인은 발을 저는 행인이었습니다. 그 무심히 그 평원군의 애첩이 그 행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그 디딜방아를 찍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깔깔대고 웃었어요. 그 행인이 걸어가다가 그 어떤 요망스럽게 여자가 깔깔대고 웃음소리를 듣고 예민해져서 딱 소리나는 소리 쳐다보니까 그 평영군의 그 2층 누각에서 여자가 자기를 보고 깔깔대고 웃거든요. 그러니까 그 말을 그 걸음을 멈추고 그 무릎에다 손을 딱 짚고 고개를 반쯤 돌려서 마치 흰 죽사발 같은 눈을 흘기면서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올려다보고 있는데, 그 애처벽이는 그 모습에 더 웃었던 모양이요. 그냥 더 큰 소리로 깔깔대고 웃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만 웃지 않았다 하더라도 눈이나 한번 흘리고 지나갔을 법 했는데,
그렇게 안 입고 와서 노려보는 그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웃음을 웃었던 그 관계로 이 전륜발이 행위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바로 그 평군에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. 그 당신은 애첩이 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웃었다. 이래서 나를 모욕시켰는데 그 여인은 목을 당장 쳐서 나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피연군이 선생님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갑니다.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테니까 집에 가 계십시오. 그랬습니다. 그 발을 저는 행위는 바로 피연군은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문 밖까지 나가면서 굽신대면서 그 사과를 하고 곧 목을 쳐서 보낸다고 해놓고 들어와서는 사람들 앞에서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. 원 살다 보니까 별 사람을 다 보겠네. 아니 웃음 한번 웃었다고 미인의 목을 치라니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. 혼잣말로 그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혼자 하는 말을 그 주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들은 그 말이 입으로 전달이 돼서 거기에 묵고 있는 3천여 명의 식객들한테 다 전달이 됐어요. 그리고 그날부터 식객들의 수가 줄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한 1년쯤 됐는데 3천여 명의 식객들이 반으로 줄어버렸어요. 그때 평원군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. 당시에 그런 상태가 되면은 개인의 명예도 실추될 뿐만 아니라 그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조나라도 국제적으로 명예가 실추돼서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종을 쳐서 식객들을 다 강당으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소홀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으니 그 까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격이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내용을 얘기했습니다. 평후군께서 바로 한 1년쯤 전에 발을 절고 걷는 사람을 보고 소리쳐 웃는 그 여인을 목을 쳐서 보내준다고 해놓고 그런 약속을 해놓고 지키질 않았습니다. 평영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해놓고 이와 같이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.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러한 문화에서 밥을 먹고 있는다고 하는 것이 수치스럽게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간 것입니다.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도 머지않아서 다 떠날 것입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때서 이제 정신이 번쩍 차려가지고 그 평원군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주면서 사람 시켜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당장 그 애첩은 목을 쳐오라고 그런 것입니다. 그냥 목을 쳐오니까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목을 들고 전륜발이 그 집을 찾아가서 문 밖에 무릎을 꿇고 사주를 한 것이었습니다. 네, 이 애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그 웃음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. 이와 같이 웃어서는 안 될 웃음을 웃고 좋아해서는 안 될
웃음을 좋아한 결과가 얼마나 큰 화를 가져온 것인가를 똑똑히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. 참으로 자제해야 할 웃음들이 있습니다. 이를테면 남에게 모욕감을 주는 웃음, 또 남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웃음, 또 원한을 품게 하는 웃음, 남에게 상처를 주는 웃음. 이러한 웃음은 사람의 얼굴로서는 절대 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그런 웃음은 사람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찌르거나 혹은 대못이 되어서 박히기 때문입니다.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어째서 인간만이 웃어야 하는가를 더욱 잘 알고 있는 자는 아마 나일 것이다. 어째서 인간만이 웃어야 하는가? 그것은 인간만이 웃음을 발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깊은 괴로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. 니체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. 그에 의하면 웃음은 삶 속에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. 또 어떤 감정의 표현 수단도 아닙니다. 애시당초 인간에게는 웃음이 없었습니다. 그러나 살다 보니 웃음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모색하고 연구한 끝에 발명해낸 것입니다. 웃음은 곧 하나의 발명품이 된 것입니다. 그러면은 무엇이 그 웃음을 발명케 했는가? 괴로움이 발명케 한 것입니다. 인간에게는 먼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. 그 괴로움을 안고 고뇌하는 몸부림이 마침내 발명한 것이 웃음이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 웃음은 괴로움의 산물이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됩니다. 철학자다운 관점입니다. 그런가 하면은 의학계에서는 이 웃음을 인체의 건강과학으로 연구해서 좋은 반향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그에 따르면은 사람이 웃을 때 뇌의 신경에 의해서 전자파동이 촉발된다고 합니다. 이 전자파동이 촉발하게 되면은 뇌수와 그리고 인체의 다른 부분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인체의 내분비선 계통에서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통증을 완화하는 천연적인 안정제와 진정제를 분비토록 뇌에게 명령을 한다고 합니다. 이 웃음에 의해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 중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은 동맥을 수축시키고 또 이완시켜서 피 흐름을 촉진시키는 그런 물질도 있다고 합니다.